지난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눈앞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참혹했던 현장. 바지 벗겨갖고 그냥 옷들이 벗겨 그냥 보따리만 들고 나왔지 뭐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피해가 컸던 고성, 속초 주민들의 집과 농장은 폐허가 됐습니다. 사고 후 5개월,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직도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속초시 장천마을, 피해 복구는 멀기만 합니다. 장천마을 45가구 중 24가구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던 박만호 씨의 집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우리 살던 집이었는데 여기요? 지금 집은 사라지고 터만 남은 상황. 여가 집의 안전 중심쯤 되겠네. 뒷산에서 넘어온 산불은 녹아내리는 박만호 흔적이 씨의 이제 집을 우에 남김없이 플라스틱 태웠습니다. 이런 내용물들이 장독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불이 몽실이 내려 타는 게 아니고 막 건네뛰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 불 앞에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당했습니다. 방이 8칸, 넓고 든든했던 집. 불덩이가 된 집을 두고 나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는데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족보 그런 걸 다 챙기지 못하고 그냥 불태워버렸으니까 아무리 좋았더라면 뭐하나 다 타고 없는 걸. 사고 이후 몇몇 주민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제 머무르시는 거예요? 임시 주거지에서 지내고 2002년도에 루사 피해 논이 매몰되고 태풍 피해로 몇 년을 고생했는데 또다시 닥친 시련. 주거지라 뭐 참 어수선하게 짝이 없네.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아내와 둘이 생활한 지도 벌써 석 달째입니다. 말하자면 구호품 이제 좀 지원해준 물건들이고 이게 다 그렇구나.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고 세간살이는 모두 구호품입니다. 무더운 여름은 겨우 버텼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겨울 추위에는 이게 난방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많이 걱정스럽지. 다른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장천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조학구 씨 부부입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80 넘은 나이에 닥친 화재는 극복하기 힘든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것도 마늘도 수건한테 올라오는 걸 아주 불에 다 타가지고 이 모양이래. 이게 사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난리가 겪어서. 명절 음식은커녕 반찬 한두 개로 상을 차립니다. 가을이 빨리 찾아오는 산골 마을. 얼마나 이곳에서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춥기 전에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동삼에 추우면 여기서 뭐 있을 것 같아요. 집 될 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 올해는 명절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찾아온다는 하명순 씨. 임시주택에 지낸 뒤로는 자식들 부르기가 힘듭니다. 손주들이 오니까 또 LA 갈비 같은 것도 끓여놓고 데워서 그렇게 해놓고 이러고 가지. 우리들이 불편 그거 할까봐 얼른 왔다 얼른 가고 이러잖아 모두. 자식들도 왔다 그만 가고 이래. 아 그런 게 좀 싫으세요? 네, 그런 게 숫자는 좀 이따 가고 그런 게 좋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올해는 추석이 부담스러운 불청객입니다. 마을 곳곳엔 보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더니 잠시 뒤 화염이 치솟습니다. 한꺼번에 뭐 보상해주는 보상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풀도밖에 더 드느냐고 이게 보상이 나와야 집을 준다는 게 있잖아요. 보상은 어떻게 뭐 해주는 대로 해줘야 할 텐데 안 해주니까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불편해 죽겠지.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농장에 화재 피해를 입은 이영숙 씨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아로니아가 뭐 다 한밭짜리가 다 까실고 가지고 그게 다 죽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새소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확은 못했어요. 산불로 아로니아 저장 창고가 불에 탔고 2톤이나 되는 아로니아가 모두 쓸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택
또 뭐 이렇게 중소상공인들, 사업자 가진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렇게 다 나오고 기타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성금이라는 거는 이론도 하나 못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국민 성금은 물론 손해배상금도 보상받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다가 그냥 목숨을 걸고 밥줄을 걸고 짓는 농사예요. 참 성금이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 화재는 한순간에 모든 꿈을 앗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네, 여기 이제 그 펜션으로 뭐 89세 된 부모님하고 그리고 누나야 뭐 있고 동생 있고 해서 5식구가 뭐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노후에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여기서 그 뭐 운영을 하면서 이제 노후를 이렇게 지내려고 온 거죠. 한 7년 전에. 가족들과 합심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 지었던 펜션이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아유 저런. 뭐 불나고 한 40분 만에 여기는 다 타버리고. 여기가 선생님 살던. 네.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턱없이 저쪽에도 부족한 살림 보상금. 앞날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완전 이런 식으로 그냥 전파가 됐을 때 1,300만 원인데 그게 2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2채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9채는 전혀 보상을 못 받았고요. 한 채를 탔나 11채를 탔나 그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보상이라는 거가 뭐 한 채밖에 못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산불 이후 빚더미에 앉은 이재성 씨. 피해 복구는커녕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상이 빨리 돼야 하루라도 빨리 다시 집을 져가지고 옛날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가는 게 저희의 바람인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다들 힘들어하시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유독 컸던 강원도 산불. 더디기만 한 보상을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모였습니다. 사각지대 분들이 가장 애절한 사연들이 많고 가장 불쌍해요. 정말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구호 물품이라든가 지금이라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절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배상이 이루어질지 한국전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장 실사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손해 사정이 늦어졌던 속초 지역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실 보상이 늦어질수록 답답한 건 지역 주민들입니다. 산불 피해 이후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끼니를 해결합니다. 추석이 다가오지만 자식들 부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다 봤어 누구든지. 산불 피해 뭐 안 본 사람 없어 다 봤어. 함께 식사를 하며 정을 나누는 농촌리 주민들. 집집마다 한두 가지 반찬을 가지고 와서 제법 풍성한 밥상을 차립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들이 모여 명절에 쓸쓸해진 마음을 위로하는데요. 사람이 잘 됐으니까 이 노인들이 많이 모였지. 혼자 먹는 것보다 이거 여럿이 먹으면 밥이 맛있어 더 먹어. 컨테이너에서 하니까는 좁으니까 뭐. 명절이 명절 같지도 않지. 예년과는 전혀 다른 명절 풍경. 박만호 씨는 마을 뒷산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버님, 조부님, 조모님까지 계신 곳이에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입니다. 평소 가족들이 모여 집에서 추석 차례를 지냈지만 올해는 간소하게 산소 앞에서 과일과 생선포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올해는 부득이 산소에 와서 할 수밖에 없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 송매 왔습니다. 하루빨리 사고가 수습돼 내년에 집을 짓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박만호 할아버지. 이제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화마에 뭐 견디에 난 게 있어야죠. 나만 한 게 없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건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더불어 뭐 하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댔죠.
언제쯤 할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